야, 르노코리아가 웬일인가요? 진짜 수년째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것 중 하나죠. 르노코리아 로고가 태풍의 눈이잖아요. 이걸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언젠가부터 로장주 엠블럼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기존 르노 삼성이 정신과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르노 삼성이 성공을 상징하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모 회사인 르노의 로고와 모델명을 쓰면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최근에는 르노 삼성에서 르노코리아로 이름이 바뀌었고 엠블럼도 2D로 바뀌면서 로장주 엠블럼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더 실렸는데 드디어 태풍의 눈이 로장주 엠블럼으로 바뀔 거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델명도 아예 변경을 검토 중이란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게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장주라는 이름은 낯설어도 이 로고는 익숙하실 겁니다. 프랑스 르노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엠블럼이죠. 유럽 현지에서 팔리는 르노는 이 엠블럼을 달고 나오고 한국에 팔리는 르노는 르노 삼성 시절부터 쓰던 태풍의 눈 엠블럼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 팔리는 차들도 엠블럼이 로장주로 바뀌고 모델명도 유럽에서 쓰는 걸로 바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게 XM3입니다. 유럽에서 아르카나로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에서도 XM3가 아닌 아르카나로 팔릴 거란 거죠. 이게 기존에는 르노코리아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함께 포착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르노코리아 내부적으로 엠블럼하고 주요 차종의 모델명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환경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에도 관련 자료가 떴습니다. 12월 19일 자료,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으로 인증을 완료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XM3가 아니라 아르카나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게 모델명을 바꿀 거라는 걸 암시하면서 로장주 로고를 적용한다는 걸 예고하는 걸로 보는 거죠. 르노코리아에서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인증 사실은 맞지만 차명 변경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르카나부터 이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는 로장주 엠블럼이 적용되는 걸로 알려졌죠.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됐는데 내년에 오로라 프로젝트 중 첫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중형 SUV이고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고 국내에 판매되는 차이기도 하지만 태풍의 눈 엠블럼 대신 로장주 엠블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XM3나 QM6를 비롯해서 현재 국내에 팔리고 있는 르노코리아 차들도 태풍의 눈 로고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로장주 엠블럼의 중요성이 기존엔 강조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안 팔리는 차들에만 로장주 엠블럼이 붙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재 팔리고 있는 차들 중에 로장주 엠블럼이 붙어서 나오는 차는 상용차인 마스터가 유일합니다. 잘 팔릴 만한 차에 붙어 나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텐데 아직 제대로 된 실험은 한 번도 없었다는 소리죠. 이 엠블럼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판매량부터 볼까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르노코리아 판매량은 2454대에 불과합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 순위는 꼴찌고 점유율도 1.5%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 2명이 살까 말까한 아주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인 판매량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도 심각합니다. 올해 11월에 팔린 르노코리아 차가 4523대에 불과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73.9%나 감소한 겁니다. 기존에도 20만 대, 30만 대가 훌쩍 넘게 팔리던 현대기아차 증가 수치랑 비교해도 너무 저조한 거죠. 그런데 하필 신차도 없잖아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게 내년에 출시될 오로라 1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겨우 한 종 가지고 회사가 크게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즉 로장주 엠블럼에 새로운 모델명까지 도입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신차가 크게 없어도 신차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엠블럼하고 회사명, 모델명 이런 걸 도입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은 이미 익숙하고 이런 편집 모델명도 별다른 설명 없이 어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연식 변경 때 로고와 엠블럼만 바꿔도 비교적 큰 신차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르노코리아한테는 이 전략이 특히 절실한 이유가 출시가 정해진 신차가 내년에 출시될 오로라 1밖에 없는 상황이고 XM3는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됐고 QM6 같은 차들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다른 차들은 몰라도 XM3는 아직 국내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페이스리프트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이거에 맞춰서 로고랑 모델명까지 바뀐다면 평소보다 더 큰 신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잘 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존 르노 삼성 차들을 로고와 모델명을 튜닝해서 다니는 차주들도 꽤 됐고 실제로 엠블럼 튜닝만 했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오로라 프로젝트랑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르노코리아의 가장 큰 약점은 신차가 너무 드문드문 있다는 겁니다. 유럽 현지에서 출시한 차들을 국내에 도입하기도 어렵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오스트랄이나 라팔 같은 차들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차들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조차 힘든 차들이라고요. 가뜩이나 조금만 비싸면 바로 실패로 이어지는 게 요즘 한국 자동차 시장인데 어차피 안 팔릴 거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하지 못할 차를 굳이 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방법은 뭔가요? 일단 정해진 신차를 출시하면서 중간중간 비는 걸 메꾸는 수밖에 없죠.
방법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XM3 페이스리프트, QM6와 SM6 풀체인지 이런 건데 당장 얘네도 1년에 몰아서 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보다 한 번 있는 신차 휴가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필 르노 차들은 또 페이스리프트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조금씩 바뀝니다. 이때 아예 엠블럼하고 모델명까지 싹 바뀌어서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큰 관심과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새롭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1년에 하나꼴로 있는 신차 도입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이슈까지 중간중간 끌고 간다면 더 좋습니다. 예컨대 폴스타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수입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런 이슈까지 잘 끌고 가면 신차 도입이 드문드문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다행히 오로라 프로젝트로 나올 신차 구성이 괜찮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고요. 심지어 SUV입니다. SUV의 하이브리드면 잘 팔린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게 한국 전차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갖춰야 할 조건이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존 단점을 보완하는 걸로 축소될 텐데, 르노코리아의 단점이라 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출시된 르노 신차들을 보면 실내 디스플레이가 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팀앤 모빌리티랑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내년에 출시될 신차에 팀앱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하고 앱하고 신규 콘텐츠 개발과 적용에 적극 협조해 갈 거라고 하는데, 팀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성이 꽤 괜찮잖아요. 한국 소비자 중심으로 개발되고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기 좋을 수밖에 없죠.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사용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구성과 스펙은 잘 팔릴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로장주 엠블럼 변경과 오로라 프로젝트의 시너지가 암페어 브랜드 국내 도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암페어 브랜드는 르노그룹이 출범시킨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라고 했죠. 즉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 출범시킨 브랜드란 거고, 1000만원대 전기차가 첫 번째 타자라는 소식도 있는 상태입니다. 르노코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략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새로운 엠블럼과 유럽 차명을 도입하면서 신차 휴가를 보완하고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암페어 브랜드의 본격적인 출시가 2026년이고 이때쯤이면 한국 전기차 시장도 저가형 전기차가 이미 많이 출시됐을 때입니다. 이때 암페어 브랜드로 나온 전기차들도 국내에 출시하면 더 이상 뒤처지거나 뒷북치는 신차 도입이 아니라 한국 전기차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차 도입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말씀드리면서도 기존에 르노코리아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희망회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급을 하는 건 이미 주어진 조건들과 계획들을 잘 연결하면 충분히 희망적인 전개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꼴찌는 탈출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꼴찌 탈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모르는 건가요? 최근에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수입차 브랜드들도 기라성 같은 차들을 출시하면서 꾸준히 수입차 점유율이 상승해 왔잖아요. 이 상황에 현대차그룹이 점유율을 더 높였다는 건 대단한 기량이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거랑 동시에 나머지 국내 브랜드들은 확실하게 하락세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17%에 달하던 점유율이 올해는 8.5%에 불과합니다. 새 브랜드가 겨우 8%를 가지고 나눠먹고 있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숨막히나요?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올라가는 건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차를 잘 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선 반대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게 필요할 때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약간 비유하자면 도파민 같은 겁니다. 이것도 아직 인과관계는 연구 단계라고는 하지만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똑같은 자극과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과 결과가 있어야 도파민이 확 오른다고 하죠. 예컨대 내가 기계에 100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200원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도 200원, 세 번째도 200원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면 이때는 도파민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원을 넣었을 때 처음에는 200원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5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새로운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럴 때 도파민이 상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똑같은 브랜드만 있으면 자극이 덜하지만 기존에 좀 주춤하던 브랜드가 그럴듯한 새 제품을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리스 출시 초기 때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들 활용했다고요. 즉 르노코리아 입장에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잘 계획하고 실천하면 새로운 돌파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존과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기대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없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